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전성호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6월 평가원에 대한 총평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그냥 간략하게 진행할게요. 사실은 뭐 선생님이 입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국수 어떻게 친구들이 봤는지 영어까지 포함해서 봤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6월 달엔 영어가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평가원의 그 평가원의 담당자도 사과하고 평가원장도 사과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제가 사탕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켜봤냐. 작년 같은 경우 6월 평가원에서 영어가 생각하지 않았던 영어가 갑자기 어려워진 바람에 학생들의 공부하는 루틴이 깨져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혹시 그래서 주요 과목 중에 그런 상황이 있는지를 조금 지켜봤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역시 고3과 N수생의 반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N수생들을 기준으로는 평이했다. 그리고 고3들 기준으로는 그냥 뭐 특별하게 더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냥 했다. 그런 반응이 많았고요. 탐구가 좀 많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지리 같은 경우도 3월하고 고3 친구들이 5월 달에 받고 이제 N수생 친구들은 3, 4월 계속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5월 바로 직전에 봤던 5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등급 컷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 고3만 봤을 때의 등급 컷과 N수생이 합류했을 때의 등급 컷이 유사하다? 이건 N수생이 완전히 무리다? 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N수생의 실력이 빵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겠죠. 이 친구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등급 컷이 유사한 건 그만큼 고난도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고3을 기준으로 하면 점수가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고3 친구들 같은 건 떨어져도 어느 정도에 뭐라고 할까? 당연하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요. N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본인들이 봤던 특별한 다른 변수가 없다면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보다는 점수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영수에 비해 탐구가 좀 어려웠고 이게 그대로 유지될지 않을지는 봐야죠. 다른 하고 싶은 얘기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일단은 큼직하게 대가 드릴 수 있는 총평에서 이야기고요. 조금 과목으로 와서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한국지리는 학생들이 정답률이 50%가 안 되는 문항이 몇 문항인지를 봤어요. EBS를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와, 좀 많아서 놀랐어요. 15번, 12번, 10번, 19번 순서대로입니다. 5번, 1번, 16번, 7번. 난 이게 실제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 1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그 가채점에 응모를 했던 걸로 제가 수치를 봤는데 그럼 전체 수험생이 한 5분의 1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인 거고 거기에 N수생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진 여지는 있겠지만 요 정도가 정답률 50% 미만 문항으로 나왔을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문항들이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뭐 저주를 붓는 건 아닌데 국수가 남은 기간 동안 점수가 막 비약적으로 획기적으로 확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탐구는요?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의 등급급, 뭐 3등급이 30점 초반에 걸릴 것 같고, 뭐 한지를 만점 받으면 표점이 75점일 것 같고, 뭐 이런, 진짜로. 제가 왜 웃냐면, 이제 사탐론을 많이 왔잖아요. 생명과학 선택했던 친구들이 생명과학 같은 경우, 생명과학 1을 선택한 친구들이 40점 초반에 1컷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마저도 75점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표점이 만점이. 근데 우리는 1등급 컷이 그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평균이 조금 낮기 때문에 만점을 받았을 때 표점은 75니까 공부할 때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과정에서 힘든 과정이나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가성비가 괜찮았던 거죠. 상당히 가성비가 괜찮았는데 많이 넘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고3 친구들도 이제 바짝 할 겁니다. 전략적으로 이제 사탐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험도 충분히 저는 진짜로 훌륭하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게 공식적으로 녹화가 되는 게 아니라면 한 문제 정도 조금 좀 아쉽다 하지만 나머지 문제는 진짜 다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서도 난도를 높일 방향은 보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총평을 따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찍고 있는 건데 한국지리에서 총평을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은 기후일 것 같아요. 기후가 전반적으로 물론 학생들 틀렸지만 이거보다 난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4페이지에 16번과 19번에 있는 각각 신재생에너지와 그 다음에 공업과 관련한 부분인데 통계 자료와 관련해서 이렇게 미지수를 여러 개 쓰는 가나다 A, B, C 이런 것들을 중복해서 쓰는 유형이
16과 19에서는 지도 속에 가나다가 찍혀 있지만 그 지도 속에 가나다를 빼버리고도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한 두 문제 정도는 그렇게 출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확답형 문항이라고도 보통 말하는 그느드 선지가 들어가 있는 이번 시험에선 7번 문제에 있었던 식생 문제에 있었던, 근데 이건 식생이라는 테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형식이 그느드 선지 3개짜리로 갔다는 건데, 이런 식의 확답형 문항, 이런 문제의 유형들을 통해서 난도를 높일 방법이 있고, 그리고 기호는 테마로서 난도를 높일 방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냥 하나씩만 이렇게 하더라도 기호 한 문제 어렵게 좀 더 만들고, 통계재료 문제 이거 둘 중에 하나나 아니면 둘 다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느드 문제 한 문제 정도 더 늘리면 지금보다 미니멈으로 3문제, 많아지면 4문제가량도 고난도 문제로 조금 더 출제할 수 있는 여지는 보입니다. 물론 지금도 50% 정답률 근처에 있는 문항이 이렇게 개수가 많다는 건 어려웠던 건 맞는데,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면 수능 때 이거 어느 정도 다 극복이 될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오는 만큼 고려해서 난도를 높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요소들 가지고 난도를 올릴 것들이 보이니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지나온 3개월, 뭐 겨울부터 따지면 5개월, 6개월 지나왔고 앞으로도 한 5개월 이 정도 남았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집중력 갖고 꾸준하게 해나기가 쉽지 않은 시점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더 흔들리고 자기의 일관된 자기의 소신, 그러면서도 밸런스를 잘 맞추냐, 이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거고요. 제발 부탁은 과목 간 밸런스 맞추셔야 돼요. 특정 과목만 쏠림으로 하는 건 내신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N수생이나 아니면 고3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정시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반적으로 원하는 결과로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잔소리를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 문항 해설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보면서 핵심적인 것들을 보도록 할게.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